네, 저는 세르네 갔다 왔고요.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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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세르네 갔다 왔습니다. 세르네 여름에 갔다 와서 써먹겠죠. 네, 그냥 이런저런 단어가 써 있습니다. 네, 저는 물리교육과고요. 네, 보시면은 사진이 좀 있죠. 얘같이 모자이크도 하시는. 네네네, 이제 모자이크를 투표를 받아갖고 이제 모자이크 해달라는 사람만 이제 아, 모자이크 투표도 해줬습니다. 했어요? 네, 대단하군요. 모자이크를 해달라, 상관없다, 모자이크를 제발 하지 말아달라 이렇게 투표를 받았는데 이제 제발 하지 말아달라는 친구가 여기 이 친구고, 이거는 이제 건님은 아시잖아요. 네, 알죠. 이분은 이 어, 친구가 제 룸메였어요. 어. 룸메였는데 굉장히 이제 똑똑하고 똘끼 있는 친구였습니다. 서울대학교 재료공학과고요. 이제 모자이크 제발 하지 말아달라 그래갖고 개인정보를 좀 노출을 하겠습니다. 네, 이 친구가 정말 제 재밌는 친구였어요.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아, 이분이요? 네. 유경민이요. 네, 유튜브 올라간. 네? 유튜브 올라온 아, 거예요. 근데 어차피 이분은 유튜브에 올라간 뭐 영상이 하나 더 있어요. 아, 다른 뭐 이제 막 물리학 관련된 그 약간 뭐 막 구독자 10,000명짜리 채널 이런 거 두 있잖아요. 번째는 팔짱을 끼고 계시죠. 위에서 두 번째 여기 팔짱을 끼고 계시는, 아, 네. 네, 경민 친구가 있습니다. 음. 네, 그래서 이제 세르네 갔다 왔고요. 여기서 이제 이런저런 것들을 했는데 그런 것들이 뭐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거기 세렌에서 어떤 실험들이 일어나는지, 그리고 이 실험을 이제 분석을 하려면 결국 CS랑 MLDL이 쓰일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래갖고 이쪽에 대해서 조금 뭐 특별한 건 없는데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이 프레젠테이션의 목적을 쭉 이제 보여드리자면은, 사실 제가 이 발표를 여기서 첫 번째로 하긴 하는데 여기서만 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하고 그리고 이제 그 물리학과 교류 행사라고 있거든요. 서울대 카이스트 포항공대 참여하는 데가 있는데 이번에 물리교육과도 이제 꼽사리를 끼게 돼갖고 이제 제가 가는데 그 학생 세미나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학생 세미나 주제로 세른 하면 괜찮겠다라고 생각을 해갖고, 다 물리학과니까 아, 거기는. 완전 네, 그래서 석가포 물리학과 교류행사 세미나 참여 학생들에게도 이 내용을 똑같이 이제 발표를 할 예정이고요. 그때는 약간 물리학 내용을 좀 더 볼륨 늘리고 하겠죠. 그래서 이제 여기는 이제 세미나라고 되어 있지만 그 제가 추가로 만든 PPT는 딱 두 슬라이드만 달라요. 얘 다르거든요. 이 그 밑줄만 달라요. 밑줄하고 여기 세미나가 이제 SKP 뭐 써 있어요. 그것만 다른데 어쨌든 저희는 이제 저희 멤버들 CSMLDL 정보 과학에서 사용되는 정보들, 그리고 저희 유튜브 시청자 중에서 이제 컴퓨터에 관심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또 이제 계시나요? 프로그램에 손 들어주세요. 그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은 조금, 해주세요. 프로그램에 관심이 있는 학생들도 이제 장기적으로 좀 이제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했었고요. 그래서 큰 이제 목적은 이제 제 개인적으로 이제 추억을 남기고 이제 돌이켜 보는 거, 그리고 과학에서 CSMLDL이 어떻게 사용되는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프로그램을 소개하고 추천하고 정보를 공유하는 그런 그 의의를 가지고 이제 발표를 하겠습니다. 컨텐츠는 이렇게 돼요. 세렌이라는 곡과 프로그램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하고요. 그리고 제가 준비를 했던 과정, 그리고 거기서 활동을 했던 과정 소개를 하고, 그리고 세렌에서 어떤 실험이 이루어지는지, 그리고 실험 결과의 분석을 위해서 CS랑 MLDL이 어떻게 쓰이는지에 대해서 짚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세렌. 제가 이 약자는 프랑스어라서 맨날 까먹거든요. 그래서 모르는데 이제 영어식 발음으로는 썰이라고도 하고요. 유럽식으로는 그냥 세렌은 그러더라고요. 여기가 프랑스어 좀 방금 세큰이라고 하셔갖고 여기가 그거예요. 스위스인데 스위스 중에서도 약간 프랑스어권 스위스거든요. 그래갖고 제가 프랑스에 한 이틀 있다가 스위스 들어갔는데 그 봉주르 하는 방법이 달라요. 프랑스 파리는 봉주 이래요. 공주. 근데 여기 그 제네바는 뽕슈 이래요. 뽕주라고. 뽕슈. 귀엽네. 이게 프랑스는 주 이러는데 제이를 여기는 뽕슈 이러더라고요. 뽕주. 네. 네. 가만히. 그래갖고 이제 뭐 방언이 있다는 얘기를 뭐 나중에도 들었는데, 어쨌든 여기는 이제 이것도 프랑스어라고 CER은 순서가 원래 유로피안이어야 되는데 유호피형이 갖고 이제 CE로 이제 반대로 들어가더라고요. 유로피안 컨실인데, 근데 이제 입자물리학 세계 최대 입자물리 연구소고 이 힉스 입자를 세계 최초로 발견한 것으로 유명하죠.
2013년인가 그럴 거예요. 그리고 대중들한테는 LHC, 라지 하드론 콜라이더 둘레 27km의 입자가속기로 잘 알려져 있죠. 뭐 여기서 이제 막 돌려갖고 뭘 돌리는데 막 거기서 막 블랙홀도 만들어진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막 뭐가 이제 막 빵 터진다 뭐 이런 얘기도 하는데 뭐 여기서 이제 주로 일어나는 일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제 좀 살펴볼 거고요. 질문. 네, H가 뭐예요? 잠깐. 하드론이에요, 하드론. 하드론. 네, 우리 입자랑 뜻이. 강입자로 번역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신님 혹시 하드론 괜찮으신가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아, 예. 하드론. 하드론이 그 쿼크는 다 들어보셨죠? 네. 쿼크로 이루어져 있으면 하드론이에요. 음. 네. 이제 메손과 바리온으로 이제 그 나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이 프로그램이 대체 어떤 프로그램이냐?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 한국물리학회 KPS에서 그 세른과 협력을 해갖고 뭐 이제 하는 사업인데 원래 세른은 유로피언이잖아요. 그래서 회원국이 대부분 유럽 회원국이에요. 그래서 이 회원국과 적극적으로 인적 교류 프로그램 그러니까 막 어떤 연구소나 아니면 학교에서 학생들이 가서 거기서 뭐 연구나 프로젝트 같은 거 하고 수업도 듣고 뭐 이 세른에서 보내주기도 하고 뭐 교수자들을 그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이제 많다고 알고 있는데 근데 이 유럽이 아닌 나라들이 몇 개 있어요. 일본, 미국 이런 이제 그 과학 강대국들이 좀 있거든요.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 회원국은 아니고 이제 막 브라만, 크샤트리아 뭐 수드라 이런 거 있잖아요. 바이샤 수드라 한쯤 한 그 뭐지 세른 입장에서 한국은 약간 바이샤쯤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수드라는. 수드라까지는 아니고 조금 한국 분들도 이제 거기 많이 계시고 네, 연구원으로요? 연구원으로 계시고 그러니까 거기 자체 연구원으로도 계시고 협력 연구원으로도 계세요. 그 제가 본 분 중에서는 이제 실험 물리학 하시는 분도 계셨고 이제 이론 물리학 속근 이론 하시는 분도 계셨고 그래갖고 거기서 소속된 분들 계시고 협력하는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KPS랑 세른이랑 꾸준히 이제 교류를 해오고 있습니다. 대학원생 분들도 많이 많이 가시고요. 그래서 세른 대신 KPS에서 그 한국의 학부생 대상으로도 이거 원래 세른에 있는 거거든요. 세른 자체로 회원국 대상으로 하는 건데 KPS에서 똑같은 거 우리 한국 학부생 대상으로도 좀 시켜달라. 해서 이제 갈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둘이 이제 협력을 해갖고 만든 게 제가 이제 갔다 온 그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회원국이 아니다 보니까 제가 생각한 거랑은 다르게 이제 외국인과 직접 교류할 그런 기회는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외국인이랑 뭐 같은 활동을 하고 다 그러긴 하는데 결국에는 이제 한국 학부생들끼리 교류를 하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한국 학부생이 한 10명쯤 됐고요. 그래서 이게 여기에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여기 보시면은 뭐 역학의 라그랑지안, 전자기학의 벡터 포텐셜, 양자역학의 슈레딩거 이퀘이션 학습 학생 이렇게 돼 있죠. 이거가 되면은 이제 그 지원할 수 있는 거예요. 네, 저는 학습만 했으면 돼요. 학습만 했으면은 이제 그 원서는 받아주죠. 원서는 받은 다음에 이제 뭘 받는지는 이제 나중에 보는 건데 저는 딱 여기까지만 했어요. 근데 여기까지만 했는데 굉장히 이제 부족하다고 느껴지긴 했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지원한 이유를 이제 말씀드리면 저는 이제 탈물리를 할 겁니다. 저는 이제 인생에서 물리랑 별로 관련이 없을 이제 예정인데 근데 그럼에도 이제 여기 지원한 이유는 이제 물리를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 잘한다라고 생각을 했고 물론 저보다 잘하는 사람이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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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지만 그래도 전체를 이제 놓고 보면 잘한다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이제 물리 공부하면 진짜 똑똑해지는 느낌 들거든요. 아니면은 또 그런 것도 있어요. 이제 약간 생물 공부 같은 거 하면은 좀 짜쳐요. 공부하다가 너무 쉬운 것만 나오니까 아, 약간 외우는 게 좀 많. 네, 약간 외우는 게 많기도 하고 그러면 약간 머리 썩는 느낌 들거든요. 네, 외우기만 하면 알죠, 알죠. 그래서 약간 수학, 물리 이런 거 하고 철학 이런 거 하면은 머리를 갑자기 굴리니까 그죠. 아, 나 아직 안 죽었구나 이런 느낌 들거든요. 네, 어, 그런 것도 너무 굉장히 이제 긴장돼요, 중요합니다. 진짜. 맞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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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어때요? 눈물이 알겠습니다. 그래서 약간 똑똑해지는 느낌. 그리고 실제로 이제 물리에서의 어떤 그 수학적인 모델이라던가 그런 모델링들을 이제 여러 가지 분야에 쓰기도 하잖아요. 그런 것들도 있고 뭐 어, 이제 시세른이 굉장히 거대한 연구소고 그 어떤 하나의 목표를 위해서 굉장히 많은 분야와 많은 사람들이 이제 기여를 하는 그런 연구소인데 이게 어떻게 과학적인 지식을 밝혀내는지 그 과정이 이제 궁금했어요. 그 과정을 이제 알면은 뭔가 이제 내가 나중에 과학자가 돼서도 좀 이제 도움이 되겠다라는 생각이 있었고 그리고 마침 이제 저는 그 전 학기에 양자역학의 슈레딩거 이퀘이션을 학습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거는 이제 한 3년 전에 라그랑지안과 벡터 포텐셜을 뗐었고요. 그래서
최저 요건을 좀 만족을 해서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뭐 이거 입자 물리 분야를 전공할 학생에 제한을 두지 않 돼 있죠. 저는 이제 물리를 전공하지 않을 거지만 입자 물리 전공한 학생에 제한을 두지 않는 것도 맞으니까 저는 했어요. 근데 이제 준비는 뭐 이렇게 했습니다. 자기소개, 계획서 뭘 해갖고 이거 다 필요하고요. 뭐 이제 조정현 교수님께 이제 감사를 이제 드리고요. 이제 저희 과 선배님이 작년에 다녀오셨는데 저한테 막 이런저런 거 그 하면 좋다. 이렇게 이렇게 막 적어서 써라 이런 식으로 첨삭도 해주시고 굉장히 이제 감사했습니다.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감사 인사드리고요. 네, 그리고 이제 스펙인데요. 이거는 그 합격 스펙을 참고하라고 이제 딴 혹시라도 지원하실 분들한테 이제 보여드리는 차원도 있고, 그리고 제가 딱 이렇게 준비를 해서 가서 막그 셀은 가려고 준비를 한 건 아니긴 한데 딱 이 정도 수준으로 가갖고 이거 좀만 내가 부족했으면은 아무것도 못 얻어가겠다 싶을 정도로 벅찼어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는 뭔가 거기 가서 얻어가기에는 최소한의 스펙이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 물시로 에이플. 오, 쉽지 않은데. 아 진짜 저 물실 에이플 이게 인생 최대의 이제 업적이고요. 물시 또 어이구. 뭐 나름 이제 저는 좀 물리 공부는 잘한다고 생각을 해요. 아, 이거 물리어서 고양이. 네네네 맞아요 맞아요. 아, 물리에서 이제 그 전필은 이제 노란색이고 전선은 이제 그 검은색으로 해놨습니다. 어메이징. 네 이렇게 이제 토플은 요 정도. 스피킹 18 이거 굉장히 요 정도 수준으로 가면은 이제 좀 썰리거든요. 그래요? 어떻게 써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약간 질문을 하고 싶어도 바로바로 안 나오니까 그 정상적인 시간 안에 질문을 놓쳐요. 그런 게 있었고 그래서 혹시라도 가실 분들이 여기나 아니면은 유튜브에 계신다면 요 정도 이상은 최소한 만들고 가라. 그리고 여기서 더 공부해가면 더 공부해갈수록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뭐를 했냐?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 이렇게 렉처 프로그램 있죠. 이제 강의들을 들었어요. 거기서 강의를 하루에 한 3시간, 4시간 정도 해주는데 거기서 이제 입자 물리학의 세계 그리고 뭐 디텍터, 검출기 그리고 이제 데이터로부터 이제 물리학 이론을 이제 뽑는 법 그리고 가속기 그리고 뭐 빔과 관련된 거 그리고 그 초전도체 이 가속기를 만들려면 그 초전도체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초전도체에 대해서도 하고 그리고 데이터를 분석하려면 이제 또 통계가 필요하니까 통계를 또 이제 가르쳐 줘요. 그리고 이제 입자물리의 이제 이론 같은 것도 가르쳐 주고 핵물리학도 가르쳐 주고 이게 한 2주치 분량입니다. 오, 2주치 분량이고 실제로 회원국들은 한 5주치 분량을 이제 들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2주치 분량에 이제 3주치 분량이 이제 더 있다. 그래서 요게 이제 전체 분량이고요. 여기 서머 스튜던트 렉처 프로그램 있죠? 그래서 여기는 이제 학부생만 있는 게 아니고 석사, 박사 이제 포닥도 다 있어요. 자기가 이제 필요한 그런 강의들이 있으면 거기 가고 불러서 듣는 거고 저희는 거의 대부분 다 들었습니다. 이제 그 출석률은 이제 사람마다 좀 다르긴 했는데 100%인 사람도 있었고 저처럼 한 90%인 사람도 있었고 한 80, 70도 있었고 네. 그건 이제 약간 사람마다 달랐고 여기가 강의실인데 강의실이 그거예요. 힉스 입자를 2013년에 발표를 한 곳이에요. 미쳤어요, 진짜. 강의실부터가 이제 힉스입자 발표 장소. 여기서 이제 막 기자들이 이렇게 쫙 들어와갖고 우리가 이제 힉스입자를 발견했습니다. 우리 질량의 본질을 발견했습니다. 이런 거 했었던 거죠. 그리고 이제 물리를 좀 깊게 하시는 분들이면은 아시는 데이비드 통이라는 교수님이 있는데 이분이 약간 그 딥러닝으로 치면은 그거예요. 그 코세라 만든 이름이 뭐였죠? 앤드류는요? 네, 앤드류 운 같은 사람이에요. 좀 대중적인 강의 많이 하시고. 네네 맞아요 맞아요 대충 그런 느낌. 그래서 약간 양자 장론에 관한 강의로 되게 유명하시거든요. 이제 그 부분의 강의를 이제 들었었는데 강의 진짜 잘하시더라고요. 제가 영어가 너무 부족했었는데도 이게 그냥 쏙쏙 들어와요. 진짜 이분이에요 이분. 사람이 있었구나. 네, 한국 플라시가. 이분이 이제 저희가 얘기를 했어요. 통아저씨라고. 네, 통아저씨.
그리고 이제 앨리스 CMS 데이터 센터 CCC 이런 데 방문했었는데 여기 앨리스고 CMS 이제 데이터 센터 그리고 CCC인데 요거는 이제 셀은 컨트롤 센터라서 이제 CCC고요. 얘는 CMS 뭐더라? 컴팩트 뮤온 솔레노이드고 이 앨리스 이런 거 진짜 얘는 진짜 억지였어요. 그 뭐지? 앨리스 A가 그거예요. 관사예요. 어. large ion 뭐더라? 플라이드 익스페리먼트인가? 진짜 약간 억지였고 재밌다. 리스. 리스는 너무 릭스하면 좀 그러니까 그쵸? 아, 라이스 잠깐만. 그러니까 버그 아니야? 별거 아니야. 라이스 벼룩이에요? 실망했네. 아 네. 벼룩 하나 이렇게 중요한 시설인데 반사 어를 붙였다는 게 되게 재밌네. 네, 그러니까 그쵸? 알페 맞추면 좀 어머니 많이 하게 돼요. 이거 아틀라스라고 있는데 걔가 진짜 어거지 중에 어거지였거든요.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거의 그 급이었어요. 걔는 심지어 앞에만 딴 것도 아니고 중간에 하나 더 따갖고 막 아틀라스 이렇게 만들었다고. 잘 만들긴 했어요. 거의 뭐 라마 같은 거. 라마 그런 느낌이죠. 맞아요. 그리고 이제 무슨 무슨 약간 기억 안 저도요. 에 라지 랭귀지 뭐 기억. 그 70주년 행사가 있었는데 제가 딱 갔을 때 마침 70주년 행사를 하고 있어갖고 갔는데 이날 되게 피곤해갖고 탈주를 했습니다. 그래갖고 이제 숙소로 가서 이제 유튜브로 이걸 봤는데 어, 약간 세금이 아까웠다라고 생각하시는 이제 분들도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저런 탈주하는 놈을 보내려고 이제 내가 이래서 이제 맨날 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다들 여기 들어가시면 정말 힘드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파이널 프로젝트를 했는데 이제 세른에서 뭐 보고 배운 것들이 있을 거고 그리고 자신이 원래 할 줄 아는 것들이 있을 텐데 뭐 그런 것들을 뭐 자유롭게 섞어갖고 하면 돼요. 그래서 저는 이제 입자 물리학에서 쓰이는 딥러닝과 뭐 시그널 분류 모델 직접 만들어갖고 그냥 이거 쉬워요. 다 여기 계신 분들은 거의 다 할 수 있는 건데 그냥 그걸 만들어갖고 이제 보여줬었습니다. 그래서 영어로 이제 발표하셨죠? 네? 영어로 발표하셨죠? 아니요 이거 그 PPT가 영어죠. 발표는 한국말로 하시죠? 네 한국말로 해도 돼요. 외국인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제 인터레스트랑 그리고 뭐 여기 보시면은 제가 발표하는 도중에 나온 그런 PPT입니다. 뭐 다른 사람들의 주제도 있었어요. 뭐 이렇게 뭐 초전도체, 뭐 양자 정보 하시는 이분이 이제 그 물천 이공 그분이고 그리고 이제 지언트4라고 해갖고 제가 원래 이거 할까 생각했었는데 얘가 그 시뮬레이션이에요.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을 입자들에 대해서 하는 거거든요. 음. 그러니까 가속기 자체를 이제 컴퓨터에서 돌리는 거예요. 그래갖고 몬테카를로를 다다다 해갖고 그거를 레퍼런스로 해갖고 이제 실제 데이터랑 비교를 해갖고 하는 거죠. 막 수치적 분도 하셨고 수치적 분 한 명이 이제 1등을 했고요. 매드그래프라고 이런 것도 있는데 이것도 이제 직접 해서 보여줘서 약간 그런 게 좀 컸던 것 같아요. 말도 잘했고 뭐 이런 것들 했었습니다. 호신구형과 아베분 그게 제일 이 친구가 그 경민 친구예요. 이 친구가 수학 잘해요. 수학 잘해요. 옆에 그냥 인재생 없는 것입니다. 진짜 아쉽네요. 진짜. 그리고 이제 약간 그 침묵질 했습니다. 이분이 물천이공. 네. 아, 이제 이건 됐어요. 장발 메이크. 진짜요? 네. 여기도 있어요. 여기도 있어요. 여자분인 줄. 여기 여자분. 그쵸 그쵸. 여기가 제가 스위스에서 그 알프스에서 조난을 당했었는데 네. 진짜 그 기차가 끊겨갖고 헐. 그 조난을 한번 당했었는데 거기서 찍은 거예요. 너무 풍경이 예뻐갖고 그리고 이 친구 경민 친구고 이제 그 러브샷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바비큐 파티, 친목 활동, 주말 여행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거 말고도 이제 자기가 하기 나름입니다. 하기 나름. 아무래도 그 회원국이 아니다 보니까 그냥 그 만들어주는 그런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가 직접 뭔가 이런저런 걸 찾아서 해야 되고 저는 이제 이게 폴 레이콕이라는 교수님이 계셨는데 이분이랑 뭐 데이터 분석에 대해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눴어요. 막 그 몬테카를로 할 때 랜덤 넘버 제너레이터가 어떻게 돼야 되느냐 라든지 아니면은 그 파티클 트래킹을 할 때 입자가 이렇게 날아가면 날아가는 궤적이 있을 거잖아요. 그 날아간 궤적이 어떻게 생겼느냐 했을 때 거기서 머신러닝 돌리려면 로스텀이 어떻게 돼야 되느냐. 궁금한 게 물론 직접 교수님이 다니시는지 좀 부담스럽지만
보통 시뮬레이션 하는 그 타임 디스턴스 있잖아요. 네, 보통 그거를 뭘로 하나요? 완전히 그 뭘로? 타임 디스턴스라는 게. 그러니까 어느 정도 시간 간격으로 시뮬레이션을 돌리나요? 아, 시뮬레이션이요. 보통은 플랭크 시간으로 하나요? 그러진 않을 거고. 그럼 그거는 아, 어느 그 정도 시간 간격으로 그거를 계속 디스크리트하게 가야 네, 되는데, 어느 정도 그거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들은 건 네, 없는데요. 네. 일단은 코어는 포트란으로 쓴다 했어요. 아니 뭐 포트라는 대부분 수치 해석 툴이니까 포트란 네네네네. 그냥 포트란에서 그냥 제일 그 장값으로 하지 않을까 싶기는 하거든요. 뭔가 실험적으로 정할 것 같긴 해. 제일 그 컴퓨터를 덜 쓰면서도 그러네, 그러네. 근데 실제 그 타임 스케일이랑 비율이 어떻게 되느냐도 그러니까 그게 있어요. 그러니까 타임 이걸로 시뮬레이션 돌릴 때 타임 스케일이랑 스페이셜라는 세그먼트랑 그 비율 관계가 있어야 돼. 만약에 타임 스케일이 너무 세고 나오면 스케일이 깨져버리고 네. 거리가 깨져버리고 또 맞아. 근데 그러네. 오히려 그걸 제가 죄송합니다. 예? 아니요. 좋았어요. 그리고 이제 옆에 앉은 분이랑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냥 말 걸었어요. 그냥 저 영어 공부하려고. 그래서 막 그 말 건 분 이제 성함이 카이로였는데 이분이 이제 박사 과정이셨던 걸로 기억을 하고 막 이런저런 얘기를 했어요. 막 자기는 이제 미국계 그뭐 쿠바계 미국인 2세다. 그러고 이제 너가 만약에 미국에서 유학을 해갖고 아기를 낳는다면은 너의 자식은 나 같은 사람이 될 거다. 이런 얘기를 하고 뭐 나는 스페인어랑 영어를 둘 다 할줄 안다. 그럼 너도 이제 너 자식은 영어랑 한국어를 둘 다 잘할 것이다. 인싸신. 네, 그런 얘기를 하시고 막 제 관심 분야를 듣더니 약간 물리학적 그 신경과학을 하는 분 자기 대학에 계신대요. 그래갖고 뭐 이메일로 쏴주겠다 그분 정보를 쏴주겠다. 하고 쏴줬는데 유펜인 거예요. 펜실베니아 대학교 자기 대학 펜실베니아 대학교 다니는 분이었고 그리고 어떤 분은 이제 그 초전도체 관련된 걸 하고 싶은 형이었는데 관련 연구원을 한국에서 소개를 받아갖고 그분이랑 얘기를 나눴었대요. 그분이 굉장히 잘생겼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 형도 잘생겼습니다. 네. 또 이제 이런저런 거 했어요. 기념품 쇼핑. 이 컵 5개 샀는데 엄청 비싸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에듀롬이 잡혀요. 애들 네, 에듀롬 굉장히 국제적이에요. 제가 그 과기대에서 에듀롬을 보긴 했는데 스위스에서 에듀롬 볼 줄은 몰랐고 그리고 네. 세는 안에서 애들을 네네네. 세린에서 에듀롬을 이름을 흘렸어요. 원래 이렇게 짓는 거. 혹시 그 서울대 개념으로가 있 네네 들어가죠. 그거예요. 네 그거예요. 그 동료가 맞긴 할 거예요. 와 신기하다. 저도 여름에 홋카이도 갔는데 홋카이도 대학교에서 내주면 잡히더라고요. 일단 와. 사실 우리나라에도 다 되는 것처럼 그냥 우리나라 웬만한 대학에서 그런 거 하는 대학 있으면 다 될 것 같아요. 그런 그렇죠. 왜 이거 같은 뭐왜 받는 게 궁금하긴 한데 갑자기 막 왜 거기서 했지? 뭐지 아프리카 같은 데 갔는데 또 되면 재밌어. 거기도 서울대만 끊기나요? 네? 아, 예, 끊겨요. 와 서울대랑 비슷비슷해요. 만만치 않아요. 어쩔 수 없는 어쩔 수 없죠. 에듀롱은 어쩔 수 없다. 그런 컨트롤이 잘 돼. 그쵸, 퀄리티 컨트롤. 아니 그 전에 수업 멤버들 잘 됐거든요. 수능 멤버 잘 됐어요. 자, 오셨네요. 빨리 오셨는데. 열렸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들도 저희 굉장히 가벼운 얘기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네, 이제 네, 오셨으니까 이제 다시 말씀드리면은 저희 기념품 쇼핑했고요, 저는. 그리고 에듀롬이 잡혔어요. 세른에서, 스위스에서. 그래요? 네, 이게 제일 신기했어요, 솔직히 진짜. 사격처럼 잘안 된대. 연대에서도 애들이 잡혀요. 아, 그쵸. 네. 신기하다. 그리고 이제 숙소 창문에서 찍은 거예요, 이거. 숙소. 몽블랑. 딱 자고 일어나면 이런. 네, 자고 일어나면은 몽블랑이 보여요. 진짜. 그리고 이제 한국 교수님들이 이렇게 계셨는데, 어, 성대 교수님이시고, 경상대 교수님이시고, 경희대 교수님이시고, 이 세 분한테 정말 제가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스위스가 미식이 나라가 아니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진짜 맛없었겠다. 그 중에서 맛없는 거 가져오긴 했는데, 맛있어 보이는 것도 솔직히 맛없어요. 가격이 어마무시. 그러니까 진짜 한, 한 끼에 평균 12프랑쯤 하는 것 같은데, 1프랑이 1달러예요. 와 미친. 요런 게 12프랑. 예. 그리고
네? 꽤 비싸죠. 그리고 여기 이제 이거는 제가 찍은 건 아니고 그 교수님이 2번 데려다 주셨거든요, 쥐라산을. 근데 이제 첫 번째 데려다 줬을 때 갔던 친구가 찍은 거고, 뭐 저도 이제 2번째 올라가긴 했는데 이 정도는 아니었는데 진짜 별이 많이 보이긴 하더라고요. 그 산이 아무것도 없는 산이에요. 그냥 진짜 산하고 도로밖에 없는 곳인데 그냥 도로에 새벽에 올라가 갖고 그냥 하늘을 봤어요. 진짜 뭐 불빛 하나도 없고 그런 곳에서 제가 갔을 때는 좀 구름이 좀 있었고 이제 그 찍은 친구는 그 구름 하나도 없을 때 봤다고 이제 하더라고요. 이게 은하수예요, 은하수. 저기 보이는 게 우리 나이 중심. 네? 어, 아, 그렇죠. 그 은하수면은 그렇죠. 에듀록은 그러면 약간 전 세계 대학생들이 쓰는 그 연구소? 그거예요. 그런가요? 세련의 제공 세렌이 대학교는 아니긴 한데 영국이 연구기관이 연구 및 교육 기관은 다 쓰는 건가 싶긴 해요. 혹시라도 또 다른 나라를 갈 일이 있으면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이번에 저희 대구 갔을 때 보여도 돼. 거기도 에듀록 일본 갔어도 됐다 하지 않았어? 네, 일본 갔어. 야, 걔는 에듀로 진짜 미쳤다. 도대체 어느 회사지? 폼이 좀 많이 들겠다. 아니 삼성보다 더 많은 나라에 있는 것 같은데 한국 거예요, 에듀록이? 몰라요. 아, 아닐 것 같지 않은데. 그래서 한국이 이제 전 세계에서 신경 쓰일 수도 있어. 오픈 소스. 자, 세렌에서 이제 뭘 얻었느냐? 이제 입자 물리학의 최전선에 있는 지식과 영감을 굉장히 조금 얻었고요. 왜냐하면 제가 많이 부족하다. 이제 뭐 제가 뭐 아까 우수한 걸 보여줬음에도 그렇죠. 이게 그 방금 그거 돌려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굉장히 제가 들은 수업 수가 많지가 않아요. 물리 관련해서. 그래서 이제 대학 원생들의 지식이랑 비교하면 굉장히 미천하기 때문에 거의 대학원도 많이 갔나요? 대원생도 가는 거가 따로 있고요. 아, 저는 이제 학부생들 가는 걸로 간 거죠. 그래서 이제 좀 얻었고 그리고 이거 중요하죠. 입자물리학 연구 하나 하려고 별별 분야랑 별별 사람들이 그냥 다 들어가요. 그리고 그게 이제 유기적으로 시스템이 다 있고 막 이제 그 하이라치컬하기도 있고 약간 패럴렐하기도 있고 그런 것들이 이제 좀 집단이 많이 있다는 걸 좀 알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파이널 프로젝트로 그 힉스 시그널 분류를 했는데 이게 뭐 크게 다르진 않더라고요. 크게 다르진 않았는데 데이터로 좀 처음 접해보는 분야의 그런 데이터를 좀 접해보니까 좀 신선했고요. 그리고 약간 물뽕 찾고 그리고 이거 진짜 이런 학문의 장을 또 오고 싶다라는 생각이 굉장히 이제 진하게 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즐거운 추억과 좋은 인연을 얻었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뭐 간단한 프로그램 소개랑 제 활동 소개고요. 그리고 어떤 실험이 이루어지느냐, 그리고 CSMLDL이 어떻게 쓰이느냐 이런 얘기를 좀 할 건데, 어, 자 이건 입자 물리학과 표준 모형인데요. 이걸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사실 어느 이상 가면 저도 막히는 부분이 굉장히 많고, 사실 뭐 거기까지 가지 않아도 시간이 너무 길겠지만, 어쨌든 여기 쿼크고요. 안티 쿼크 이런 거 얘기를 안 할게요. 그 일단은 그 반입자는 빼고 보면은 쿼크들이 이렇게 있어요. 뭐 업쿼크, 다운쿼크 유명하죠. 네, 얘네들이 이제 양성자, 중성자를 이루는 거고 여기 있죠, 프로톤, 뉴트론 이렇게 있죠. 얘네가 이 글루온이라는 친구가 업쿼크랑 다운쿼크 사이에서 이제 작용을 해주면은 이런 식으로 그 프로톤, 뉴트론, 양성자, 중성자가 이렇게 생기고 이런 것들. 것들이 모여서 네, 쿼크들이 이제 2대1로 모이거나 1대2로 모이면 돼요. 양성자가 플러스 1이죠. 그 변화가. 중성자가 0이잖아요. 하나가 2분의 1이고 맞아요. 하나가 3분의 2예요. 3 3분의 2랑 마이너스 3분의 1이에요. 그래서 2 마이너스 1 하면 3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1이고 얘는 2 빼기 1 빼기 1이라서 0이에요. 네. 궁금했는데 네. 이런 입자들은 어디서 발견되는 거예요? 이런 입자들이요. 저 네. 다 그런지 모르겠는데 여기서 하는 겁니다. 맞아. 입자 가속기로 네, 가속기에서. 그래서 세련에서 발견된 게 있는 거예요. 세련에서 발견된 게 몇 개 있죠. 저기 뭐뭐인지는 기억이 안 나요. 아마 W 보손이었나? 근데 반입자가 실제로 존재해요. 반입자는 존재하죠. 그래요? 반입자는 있죠. 그막 반물질은 사실 틀린 것이다 뭐 이런 거. 아예 좀 존재해요. 제가 아는 한에서는 그냥 존재하는 거에 반박하는 사람은 없어요. 많은 실험병이 있는 물론 여기가 세련도 대표적으로 이제 쌍생동 내기도 하고 네. 그래서 항상 쌍생동 내가지고 거기서 그리고 반수소 만들고 그러기도 해요.
그리고 막 반 입자가 중력을 똑같이 받느냐 이런 것도 실험을 하고요. 그런 것도 있고 반물질 만들어낼 수 있어요. 반물질 만들어낼 수 있죠. 세련이 그런 거 하잖아요. 네네네. 반양성자 이런 거 만들어요. 같이 동시에 만들어요. 아, 생길 때 반지랑 네. 그럼 이제 질량이 없는 거예요 그런 거는 아 질량 있죠. 질량이 뭐가 반이에요? 그 반물질은 질량 반대 아니었어요? 질량이 반대가 아니고 핀이 맞다. 네, 스핀 반대고 이게 약간 거의 다 반대예요. 전화랑도 반대. 차지 반대. 근데 질량이 반대를 해야 되지 말이 되는 거 아니에요? 저도 생각해요. 그 음수 질량이 없어요. 그러면은 0에서 질량 네. 확 생기는 거예요? 네. 저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왜냐면 이 에너지가 있으니까. 에너지가 질량을 그러니까 쌍평평. 그 E는 MC 제곱 있잖아요. 아, 있는 네. 그렇지. 양자가 생기는 운전하고 생기는. 그래서 이제 그 요상한 이 야르탄 코크가 뭐였더라? 그 스트레인지가 야르탄이고 참이 맵시 코크. 맞습니다. 맞습니다. 코크 버튼 코크 맞아요. 이 맵시 코크랑 야르탄 코크로 이제 이 번역을 하는. 네. 네. 그분은 약간 역사에 깊이 남을 거예요. 약간 서울대 교수님들 아니실까요? 아 그럴 수 있어요. 네. 그럴 수 있어요. 일렉트론, 뮤온, 타오 그리고 이제 인문대랑 친하시죠. 중성미자 이렇게 있고요. 예, 그 컴팩트 옹골찬 맞아요. 집합으로 번역. 맞아 옹골찬. 계승엽 교수님이시죠? 아 김긴계의 전설. 법인이 여기 있어. 폴천하면 포켓몬 이번에 터졌던데. 코너스 얼마나 좋아? 걔가 터졌어요. 그 개생 교수님 회계 터졌던데 저만 늘려줬더라고요. 아 120명으로 늘렸던. 금융석 빨리 내려줬어요. 진짜 나왔어요. 있어요. 아 있어요? 네. 후리에가 확실히 좀 늘려줘야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아무튼 네, 진행해 주시죠. 네. 방금 하드론 있었죠 하드론. 네. 라지 하드론 콜라이더에서 하드론이었는데 하드론이 바리온도 있고 메손도 있어요. 메손은 이제 2개 모이면 메손이고요. 바리온은 3개 모이면 바리온이에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알고 있는 양성자 중성자는 이제 바리온. 그리고 메손은 이제 파이온과 케이온 이런 애들이 있어요. 네. 이런 애들도 이제 검출이 가능하다. 저는 어디 있어요? 전자 여기 있어요. 일렉트론. 쿼크가 아니고 렙톤이거든요. 얘는 전자. 뮤온은 이제 막 그 우주선 이런 거 할 때 많이 나오고. 타우. 얘네가 약간 그 전자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쉽게 얘기하면은 전자류. 약간 중성 미자들, 전자 친구들, 전자 친구들. 중성미잖아. 근데 네. 왜 우리는 고등학교 때 타우 이런 건 안 배우고 야. 이게 그 전자랑 양성자가 사실은 이게 밝혀낸 순서도 그렇고요. 그렇게 밝혀낼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그냥 자연계에 그렇게 잘안 존재를 보여요. 해서 네. 타우 이런 거는 잘 안 보이는 거죠. 네, 그렇게 알고 있어요, 저도. 그리고 안정적인 상태로 존재한 시간이라든지 그런 네, 게 맞아요. 시간이 달라요. 시간이 달라요. 근데 옛날에 과학 동화에서 이제 힉스가 발견됐을 때 딱 과학 동화에 나와서 읽어봤던 기억이 나긴. 어린이. 그러면 이게 자연적으로 존재하는 시간이 달라면 글쎄 어린이 사라지는 거예요. 아 알죠. 말고 아, 사라지냐고요? 그 라이프 타임이 지나면 분계돼서 에너지. 이게 그러니까 얘네가 여기 나중에도 이제 다루겠지만 어떤 상호작용을 통해 갖고 다른 애가 되고 그럴 수 있거든요. 보통 이제 다른 애가 되죠. 그게 에너지랑 이런 입자들의 그런 조합일 수 있는 거죠. 그냥 아예 뿅 하고 사라지는 건 아니에요. 행성이라는 게 에너지가 질량을 가지게 되는 거고 네, 소멸은 질량이 에너지로 돌아가는 네. 그러면 폭탄은 소멸을 통해서 폭탄을 만드는 거예요. 그건 뭔가 좀 질량을 에너지로 바꾸잖아요. 아, 회복하는. 원액고. 그건 거의 원액고를 소화시켜. 원액공이 있어야 될 것 같긴 한데 폭탄이 질량을 그걸로 바꾼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맞긴 한데 이 정도 수준까지는 안 가죠. 핵폭탄은. 여기 위 수준, 그러니까 이제 그 핵물리학 수준에서 네. 하는 거죠. 그럼 요 정도 미시에서 핵으로 바꿔버리면 엄청 에너지가 큰 거 같아요. 그냥 제가 가볍게 생각했을 땐 그럴 것 같긴 한데 모르겠어요. 무조건 여기 뻔하죠. 일단 여기서는 25 나노초마다 KTX 하나 만들긴 하거든요. 네, 그래서 얘네를 좀 밝혀내려면은 얘네를 돌려야 돼요. 가속을 해야 돼요. 가속을 하는데 여기 보시면은 이 전기장이라는 놈이 얘가 뭐 양성자라고 해봅시다. 양성자인지 전자인지 모르겠는데 잠시만요. 풀에서 마로 가면 양성자죠. 예, 얘는 이제 양성자라 갖고 이 V가 있으면은
떨어질라 해요. V가 이렇게 경 뭐예요? 그 볼트요, 볼트. 그 전위요. 얘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떨어질라 한다고 보시면 돼요. 이 초록색 선에서. 근데 얘가 그 회로 그 교류 회로를 떨어져요. 그럼 이런 식으로 오르막길이었던 곳이 내리막길이 되고 반대로 되고 그거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얘가 통과할 때만 내리막길이에요. 굉장히 이제 그 뭐라 해야 되지? 이 빨간색만 이렇게 따라 보시면은 얘가 사이에 있을 때만 얘가 내리막길이 돼요. 오르막길이 아니라. 그통 내부에서는 네, 힘을 안 받아요. 힘을 안 왜 받죠. 안 받아요? 왜냐면 얘네는 그 도체니까. 네, 응. 도체에서는 얘 전자들이 다 이렇게 균일하게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갖고 평지처럼 작용을 하는 거죠. 그 로런츠만 갖고 가속을 하진 않아요. 네, 여기선 로런츠가 이제 직선이니까 이제 얘는 안 넣은 건데 이렇게 쭉 하면은 점점 길어져야 되거든요. 얘 가속을 감당을 하려면. 그래서 너무 길어져요. 너무 길어져서 안 되니까 이제 돌려요. 돌리는데 얘를 그냥 그 만 거예요. 돌을 만 거예요. 가속을 하려면 왜 그러면 안 돼? 네? 감당을 한다는 게 뭔지 아, 간단하게 네네네. 얘네가 직관적인 설명 얘가 지금 부탁드려요. 교류잖아요. 교류면은 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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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띡 이런 식으로 얘네가 이 왔다 갔다 바뀌는 거예요. 근데 띡 해서 얘가 여기서 가속이 됐어요. C1에서 C2 사이에서. 그러면 방금 C1에서 갔던 속도보다 C2에서 갔던 속도가 높겠죠. 그러면 더 많이 가요. 그럼 그 다음 띡쯤 되면은 내리막길 되겠죠. 그럼 그 사이 길이가 더 길어져야 되는 거예요. 일정한 시간 간격으로 이거를 바꿔주니까 네, 그 시간 동안 더 많이 움직이니까 네, 그렇죠. 그래서 점점 길어져야 되고 이거는 감당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부터는 돌리자. 통이 필요한 이유는 다른 입자와의 그걸 막기 위해서. 그 통은 그냥 그 그림상. 그림상이고. 예, 근데 여기가 이게 도체긴 해요. 도체여야지 얘가 이제 평지처럼 작용할 수 있어갖고. 네, 아무튼 얘를 이 도체 부분을 도는 부분으로 바꿔주고 이 사이사이 부분이 여기에 남아 있는 거거든요. 이가 이게 바뀌죠. 계속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그러면 가면은 빨라져요. 빨라지면 더 많이 돌죠. 빨라져요. 더 많이 돌죠. 빨라져요. 더 많이 돌죠. 빨라져요. 더 많이 돌죠. 이건 자기장이고 이건 전기장인데 얘네들한테 자기장 어떤 역할을 한다 보시면 되냐면 약간 올림픽 사이클 같은 데서 약간 그 코너 돌 때 약간 경사 줘갖고 코너 돌죠. 그런 역할을 한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약간 더 이렇게 이렇게 돌 때 자기장이 작용을 하면은 좀 이제 원의 중심 방향으로 힘이 작용을 해주면서 얘네가 뭐 안 미끄러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거거든요. 아예 날아가지 않고. 네, 블리츠 때 나온 거 맞아요. 네 맞아요, 맞아요. 또 약간 얘는 경사, 일을 하고 싶게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여기서 일을 해주는 거고 여기서는 방향만 바꿔주는 거예요. 여기는 이제 그 가는 방향과 수직한 그 경사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는 가는 방향과 평행한 경사예요. 떨어졌다가 코너 돌고 떨어졌다 코너 돌고. 그래서 이걸 한 게 이제 그 뭐야 사이클로트론인데 네. 이 사이클로트론을 좀 개성한 게 싱크로트론이거든요. 쭉 가요. 이게 양성자예요. 이게 프로톤 싱크로트론이에요. 요거는 슈퍼 프로톤 싱크로트론이고요. 그 다음이 라지 하드론 콜라이더예요. 그래서 양성자가 이런 식으로 쭉 진행을 해서 반대쪽으로 오는 양성자랑 여기서 이런 식으로 부딪힙니다. 부딪히면은 방금 쌍소별 이런 얘기 했었죠. 입자가 상호작용하면서 다른 입자가 될 수 있다고 했었죠. 양성자는 갖고 있는 게 그 쿼크 세 개잖아요. 그리고 그 사이에 글루온도 있다 했었죠. 그럼 걔네들 사이에 상호작용하면서 생기는 그런 것들까지 한 번에 부딪히는 거예요. 그럼 걔네들 사이에서 상호작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엄청 많겠죠. 그럼 거기서 뭐 이런 상호작용도 생기고 저런 상호작용도 생기고 그게 조합되면은 굉장히 많은 물리적인 현상들이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매번 충돌할 때마다 좀 다른 것들이 생겨날 수 네, 있어요. 약간 달라요. 실제로 1대1 충돌이 아니라 1대1 충돌 못 맞춰요. 약간 그 번치라고 했었나 그랬는데 어느 정도의 이제 그 약간 여러 개를 네, 뭉치들과 뭉치들이 이렇게 따다다다 부딪히거든요. 그런 네, 근데 실제로는 약간 부딪히는 게 약간 TMI인데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다 이렇게 부딪혀요. 거요. 얘가 어 중력이 건 반응 포텐셜이 있어요. 유효 반지름이 있어서 실제 크기로 정문 충돌보다는 전화와 같은 경우에는 좀 비껴나가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조금 복합적으로 위험한 점이 있잖아요. 근데 하나하나 물리치 사실 안 물리칠 수도 있으니까 이제 여러 개를 딱 해가지고 네, 근데 그게 크죠. 그러면 여러 개가 만약에 동시에 부딪히면 어디서 어떤 입자 튀어나오는지 다 트래킹이 돼요. 그게 어려워갖고 MLD에 쓰는 거예요. 네. 아, 트래킹 진짜 그러니까 트래킹하는 게 기기로 검출할 수 있다는. 네, 근데 검출이 돼요? 검출을 어떻게 하는지 시그널- 보여드릴 거예요. 완전 조그만한. 엄청 조그만하잖아요. 전자기장 얘를 이렇게 잡아갖고 할 수는 없겠죠. 그래갖고 그 디텍터들이 있는데 이제 제가 오늘 입고 온 티셔츠가 요 티셔츠입니다. 간지인데요. 네. 실제로 여기 검출기가 이렇게 4개가 있어요. 오. 여기 보시면 이렇게 네, 이렇게 있는데 아틀라스 있죠. 아틀라스 여기가 앨리스. 아, 이게 뺑 돌아가는데. 네. 그리고 이게 NHCB라고 있거든요. 이렇게 3개가 이렇게 있고 여기가 스위스고요. 이 반대쪽에 여기는 프랑스예요. 여기 CMS. 제일 디자인이 프랑스를 뒤에다 놨네요. 네, 실제로 이렇게 생겼어요. 스위스 쪽에 이렇게 3개, 프랑스 쪽이 정확히 아틀라스의 반대에 한 개. 이게 국경에 걸쳐 있어요. 네네네. 그래서 뭐 안전 문자 이런 거 20개씩 와요. 식당 한번 갔다 오잖아요. 프랑스 스위스니까 프랑스 입국시 주의사항, 스위스 입국시 주의사항 이렇게 20개 와요. 밥 한번 먹으려니까. 외교관. 때문에 네. 그래서 근데 국경을 통과할 때마다 문자 오고. 네네네. 한국어로 알았어. 한국어로 오죠. 외교부에서. 여기서 이제 검출기인데 이 검출기에서 뭘 하느냐? 막 그 수많은 이제 입자들이 있는데 입자들이 막 조합이 있어요. 어떤 애는 여기서 이제 그 궤적을 안 남기고 여기서 이제 멈춘 애들도 있고 여기서 멈춘 애들도 있고 어떤 애들은 여기서 궤적을 남기고 그래서 이런 조합들이 있는데 궤적을 남기는지 안 남기는지 그리고 그 부딪히는지 안 부딪히는지 그런 것들을 조합을 하면은 얘네가 이제 어떤 입자고 어떤 에너지를 가지고 있었고 어떤 방향으로 운동하고 있었고 이런 게 다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서 자기장 걸어주면은 돈다 했잖아요. 돌면은 이게 그 곡선 트랙이 되죠. 곡선 트랙을 트래킹하면은 얘가 얼마나 빠르게 달리고 있었는지가 트래킹이 돼요. 직선보다 훨씬 쉽죠. 약간 이걸 이제 조합을 해갖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얘가 뮤온인지 전자인지 이런 것들을 다 이제 체크를 하는 거죠. 아마도 그 석가포 거기 교류 행사 가면은 요거를 한 10분 동안 설명할 수 있는데 어쨌든 여기도 내려갔다 왔습니다. 실제로 보진 못했어요. 여기는 방사능이 나와서 죽기 때문에 실제로 보진 못했고 100m 아래까지 내려가갖고 그 앞까지 갔다 왔어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CS입니다. 네. CS가 왜 쓰이느냐? 방금 그 부딪힌 거 있잖아요. 그 한 번 부딪힌 게 25 나노초에 한 번 부딪혀요. 아, 한 번 부딪힐 때 양성자 번치랑 양성자 번치가 충돌한다 했잖아요. 근데 하나 충돌할 때 수많은 상호작용이 생기죠. 그래서 조합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1초에 1페타바이트의 데이터가 생깁니다. 쓸 수밖에 없는 그렇죠. 그 영상 처리 수준. 그렇죠. 근데 이게 3D 데이터죠. 거기다가 이제 시간 데이터가 있으니까 4D예요. 4D에 1페타바이트 데이터가 생성이 되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CS가 있어야 돼요. 와, 그리고 세르는 놀랍게도 인터넷 월드 와이드 웹이 발명된 곳입니다. 팀 버너스리라는 사람이 발명을 했는데 세르는 이제 출신이셨는데 소속이셨는데 근데 이분이 이제 인터넷이 필요하겠다 이거 우리 연구하는데 해갖고 월드 와이드 웹이라는 거 만들어 보자 해서 만들었는데 생각보다 대중이 쓸 만한 게 많아갖고 지금까지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여기 팀 보너스들이 이분 지금 올림픽 기간이어서 말씀드리는 건데 네. 이분 영국 올림픽 때 그거 나오셨었어요. 아 영국 올림픽에 네, 나왔어요. 영국 올림픽 영국인이신데 선수로 아니 나- 영국 선수로. 올림픽 그 개막식에서 나오셔가지고 막 월드와이드 맞아 해서 그 사람 이 사람이에요. 그분이 이분이에요. 팀 보너스들이. 네, 영국인. 영국인. 네. 영국인이지만 세른에서 이제 인터넷을 발명하신 분이 신기한. 그러면 옛날에는 이렇게 패키지에 담아가지고 네, 디스크에 담아갖고 왔다 갔다 한 거죠. 그래서 아직도 인터넷으로 감당이 안 되는 게 많아갖고 실제로 하드 디스크를 비행기에 담아갖고 서로 그냥 뭐 데이터 센터로 옮기고 그래요. 그래도 그거 빨라. 그 위성 데이터 이런 거. 그 방금 한 요 그러니까 데이터요. 막그 천문학 뭐 데이터. 이거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네, 요거가 너무 많으니까 그런 식으로 할 경우가 있죠.
그래서 이거 웹이 생긴 곳 이제 기념사진을 찍었고 그리고 CS가 뭐 어떤 식으로 쓰이느냐 트리거링이라고 있고 데이터 프로세싱을 할 때도 쓰이고 데이터 스토리지 할 때도 쓰이고 그리드 컴퓨팅을 할 때도 이제 CS가 필요하겠죠. 이 그 과정들이 다 이제 어떻게 들어가는 것이냐를 보여드리면은 이게 유튜브가 안 돌아갈까 봐 이걸 그냥 해놨어요. 영상을 보실게요. 보이실까요? 렉 걸릴 것 같은데요. 그냥 저걸로 보죠. 소리. 스위스. 네. 스위스는 진짜 뭐 한 게 없네. 중립국이라서 그런 것 같걸요. 아마. 종교 기독교, 종교 기독교 저기서 종교. 아 아 진짜요? 장칼빈. 네, 이제 칼빈 제네바 에서 그래서 성경 제네바 버전을 이렇게 나왔어.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제 그 검출기가 4개가 있죠. 스위스 쪽에 3개, 그리고 이제 프랑스 쪽에 하나. CMS가 프랑스 쪽이고요. 이제 아틀라스랑 CMS가 이제 반대에 있는 거는 정확히 이제 반대에서 그 똑같은 그 뭐지 그 이벤트를 관찰을 하면은 더 베리파이가 잘 되기 때문에 약간 더 그 입증력이 세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반대로 이 검출기들은 각각 하는 역할이 다 다른가요? 미묘하게 달라요. 이 이름에도 약간 그 반영이 되어 있는데 뭐 CMS 같은 경우에는 뮤온을 좀 더 잘 관찰하고 이런 게 있어요. 구성이 달라갖고 뭐 앨리스 같은 경우에는 뭐 이온 쪽 여기서 이렇게 다 부딪히면은 방금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렇게 트래킹이 될 때도 있고 에너지를 흡수할 때도 있어요. 그런 층이 각각 있어요. 그 트래킹 데이터랑 그 에너지 흡수한 데이터들 이런 식으로 있고 CMS 같은 경우에는 레이어가 4개인데 4개 각각에서 이렇게 그 데이터가 생겨요. 이거는 센서로 하겠죠. 센서도 뭘 센싱하는? 뭐 예를 들어서 이거 어떻게 뭐 예, 뭐 빛은 아니야? 그 빛과 전자들이 막 상호작용을 하면서 막 서로 왔다 갔다 하면서 막 걔네들이 증폭되고 그런 소자가 있어요. 뭐 그런 걸 이용해 갖고 빛이 하나 들어왔을 때 그걸 이제 증폭해 갖고 그걸 센싱을 한다던가 그런 게 가는 거죠. 근데 이게 25 나노초마다 한 번씩 일어나잖아요. 네, 그러면 데이터가 안 꼬여요. 저도 그게 너무 데이터 궁금해요. 엄청 꼬일 것 같아요. 저도 꼬일 것 같은데 이게 그걸 꽂다가 또 새로운 게 그러니까요. 생기더라면은 그러니까요. 꼬일 것 같은데 근데 그것도 아마 통계랑 ML로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일종의 그러니까 찰칵을 그게 원래 이게 막 양자역학의 가장 큰 문제가 관찰된 시점이랑 그 뭐야 운동량이랑 뭐 그 얘기 있잖아요. 근데 이게 저희가 지금 센서에 부딪히는 것도 사실 관찰이 되는 건데 네, 그럼 정확한 운동량이나 이런 걸 아예 모르는 상태 아니에요? 아 그렇긴 하죠. 네, 근데 그 데이터가 25 나노초마다 계속 공유돼. 그러면 너무 부정확하지. 아니 양대역학의 그 불확정성의 변두리에 벗어난 영역이 아닐까요, 좀 더. 그래서 할 수 있는. 근데 그거보다는 그 싱글 데이터를 분석할 일이 절대 없어요. 왜냐면 그냥 다 통계 분포로만 해요. 아, 그래서 그런 거예요. 네. 힉스 입자를 분석했을 때도 힉스 입자가 딱 생겼을 때의 데이터를 뽑아낸 적이 없어요. 근데 힉스 입자가 생겼을 때의 데이터에 대한 분포가 5시그마였어요. 전체 그냥 다른 데이터랑 비교를 했을 때 걔의 요상한 그 분포 요상한 정도가 5시그마여서 이거 힉스 입자다 한 거예요. 그러면 확정적으로 알 수가 없는 거군요. 그 모든 건 그렇죠. 그 히스에서 처음 발표했을 때 그 연구소에서 96점 몇몇 퍼센트고 히스 뭐로 추정되는 맞아요. 굉장히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맞아요. 힉스 입자를 봤습니다가 아니고 그 우리가 힉스 입자가 맞았을 때 나오는 그런 데이터를 봤는데 이 데이터가 그냥 우연히 생겼을 확률은 99점 몇 프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렇게 생겨요. 얘가 데이터가 모아서 그럼 좀 이해가 돼. 네. 약간 전체 통계량 네 이렇게 갑니다. 매번 이렇게 부딪히고 보내고 부딪히고 보내요. 1초에 600 밀리언가 이제 얼마죠? 6억이죠. 이렇게 근데 여기서 보면은 계속 하나씩 한 쌍씩 부딪히는 것처럼 보이는데 네. 실제로 그런. 아, 그 한 점 하나가 양성자 여러 개죠. 네. 그럼 여기서
쭉 보낸 데이터가 이게 트리거링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 회로 수준에서 알고리즘을 구현해 갖고 그냥 평범한 데이터는 버려요. 그리고 평범하지 않은 데이터만 골라내 갖고 보내요. 이걸 회로 수준에서 알고리즘을 구현하는 거고요. 뭐 어떻게 되지? 그래서 제가 기가바이트 버스 전기과시니까 약간 느낌 오시나요? 이렇게 보내면은 여기서 또 이제 약간 그 평범한 데이터들을 이렇게 골라냅니다. 이건 소프트웨어 수준이겠죠. 보내고 조금 힘겨갖고 네, 이렇게 네 개의 검출기에서 만들어진 데이터가 데이터 센터로 가고요. 데이터 센터에 들어간 애들은 이렇게 수많은 데이터가 한 번 저장되면 한 10번쯤 읽힌대요. 그러니까 많이 재활용하는 편인 거죠. 이렇게 데이터가 많은데도. 뭐 얘들 스토리지를 어떻게 관리하는지 그거 사진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쓸 수는 있는데 데이터가 너무 많아서 못 써야 될지 모를 것 같은데. 쭉, 테이프 스토리지 네, 테이프. 그 테이프 그렇죠. 싸서 그런 건가요? 용량이 그렇지 않을까요? 그걸 방송사도 테이프 아, 좀 하드디스크를 제가 자, 여기가 티어 제로. 제가 갔던 데이터 센터가 티어 제로였고요. 티어 1으로 막 보내고 그리고 얘네가 이제 컴퓨팅을 해야 될 일들도 있을 거잖아요. 그럼 이제 그리드 컴퓨팅 이제 여러 컴퓨팅 자원을 한 번에 이제 모아갖고 그 가상 그 웹 가상의 어떤 그 구조상에서 돌리는 거 그리드 컴퓨팅도 이제 진행되고 이런 식으로. 잉크 섹션이 네. 일본으로 가는 거. 아 이거 일본으로 가는 거죠. 이거 일본이에요. 제 기억상으로 여기 한국에 이제 티어 2 있죠. 한국 티어 2가 좀 있고 일본에 티어 1이 있을 거예요 아마. 네. 이게 데이터 네. 뭐야 데이터 네, 데이터가 움직이는 방향이. 그냥 연구소 같은 데로 보내는 네, 연구소로 보내는 거죠. 그러니까 공개한 게 아니라 그 연구소 네, 연구소끼리. 네. 제가 대만도 있는. 대만도 있네요. 대만은 바로 대만에 바로 티어 보내네요. 그러네요. 대만도 뭔가? 대만도 회원국인가? 우리나라 분발해야 돼. 그래서 지금 막 추진 같은 거 하고 있어요. 막 회원국으로 들어가려면 또 이제 돈 내야 돼갖고 또 이제 세금 문제니까 이렇게 됩니다. 수많은 데이터들이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셀은 한 곳만 해도 이렇게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를 처리하는데 구글은 대체 얼마나 많은데? 구글은 돈이 되나? 상관 여기는 돈을 쓰는 곳이고 그렇죠, 그렇죠. 구글이 돈 열심히 벌어서 세금 다 하면 돼. 그래서 요즘은 아예 클라우드, 그러니까 약간 구글이나 아마존 같은 데서 클라우드도 좀 쓴대요. 약간 이런 거를 좀 대행해주는 업체를 좀 해갖고 근데 그 비율을 너무 높이면 안 되는 게 걔네 약간 종속돼 버리잖아요. 그래서 이거 방금 그거 유튜브 안 들어가면 이거 보여드리려고 했던 건데 그냥 넘어갈게요. 도대체 인간들은 얼마나 발전한 거지? 오, 여기가 제가 갔던 데이터 센터입니다. 티어 제로. 여기가 다 그냥 데이터 저장해 놓은 곳이고 여기서 이 네덜란드 분이 설명을 해주셨는데 굉장히 이제 말이 많은 분이셨고요. 저희가 투머치 토커라고 불렀고 이게 예전에 썼던 디스크들 전시해 놓은 그리고 몇 초 지나면 여기 데이터 센터 다 차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 더 만들었다고 하긴 했거든요. 티어 제로를. 네. 근데 뭐 어떻게 관리를 하나 봐요. 그래서 데이터 스토리지 관련돼서 전문가들도 있고 저는 이쪽은 전혀 몰라갖고 잘 모르겠긴 한데 여기서 과학에 너무 그쵸. 그래서 막 설명을 하다가 이게 디스플레이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창문이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설명을 하다가 티어 제로를 보여줄게. 하나, 둘, 셋 하니까 이게 갑자기 그 화면이 꺼지면서 뒤에 창문이 딱 들어간 거예요. 너무 멋있었고 쇼가 좋죠. 그래서 그 다음으로 이제 머신러닝, 딥러닝 어떻게 쓰이느냐. 제가 이거 관련돼서 이제 발표를 했었고요. AI가 어디다 쓰이느냐? 방금 쭉 본 이제 과정이죠. 그 뭐야 양성자 충돌하는 곳, 이걸 검출하는 곳, 그리고 얘네가 이제 트리거링 되고 회로 수준에서 그리고 티어 제로로 갑니다. 그리고 그리드 컴퓨팅 쪽으로 가고 티어 1으로 가고 뭐 그 중에서 이제 데이터 분석을 해갖고 이제 얘가 이제 힉스 입자
그 논문에서 나온 거예요. 그 플롯인데 이 빨간색이 그 원래는 보통 파란색 플롯대로 나오는데 얘가 빨간색 플롯대로 나오는 애가 있었어요. 얘가 X 입자와 관련된 거예요. 이렇게 이제 발견을 한 건데 이 각 과정들에서 전부 AI가 기여를 하고 있다. 뭐 그냥 뭐 하나만 생각을 해보면은 뭐 여기서는 이제 되게 AI가 쓸만 할 것 같죠. 요 시그널 관련된 데이터가 있을 거고 이 백그라운드 관련된 데이터가 있을 건데 얘를 이제 그 구분을 해야 되니까 약간 어노멀리 관련된 거 관련 그것도 있고 뭐 데이터 트리거링 같은 경우도 알고리즘에서 AI가 얘 기여할 수 있을 것이고 뭐 얘는 당연히 ML 쪽이 쓸 수밖에 없겠죠. 트래킹 하려고 그러면은 그리고 막 그 클래시피케이션도 해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쓰이는 거고. 그래서 딥러닝이 이거 하는데 왜 좋냐라고 하면은 이게 스태티스티컬 그 방법을 쓸 수도 있어요. 근데 얘는 당연히 차원에서. 차원의 저주가 있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데이터가 너무 많으면 통계 모델을 돌릴 때마다 부담이죠. 근데 지금 25나노초마다 하나 그 분석해야 된다 했잖아요. 그래서 그냥 피드포워드만 해주면 되는 놈이 유리하다. 그리고 트레인할 데이터가 많으니까 더 좋은 이제 모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쵸? 오히려 좋아. 그쵸? 그래서 입자 물리학에서 DL이 메리트가 있다. 이것도 약간 산. 제가 처음 들었을 때는 아니 무리하게도 어떻게 딥러닝을 쓰시는데 얘기를 들고 초당 100기가 써야 되고 그쵸, 그쵸. 그걸 듣는 거. 기가는 학습했는데도 수당 1페타바이트. 제가 그 검출되는 한 부분은 그런 아니 제가 지나가는 숫자로 안 되죠. 초당 생기는 거는 순수하게는 1페타예요. 1초당. 처리해서 네, 그걸 줄여갖고 하는 거죠. 네. 기가는 돌리는 것도 핍박되잖아요. 머신력이 돌릴 때 계속 나올 것 같은데. 그래서 그걸 모아뒀다가 뭐 하겠죠, 아마. 그리고 어떻게 하느냐? 저 어떻게 하느냐에 되게 기대를 많이 걸었는데 기대가 많이 깨졌어요. 크게 다르지 않아요. 뭘 넣으셨? 네. CNN 쓰고요. GNN 써요. 아 이게 머신러닝이 특별한 모델은 많이 안 나오는 것 같아요. 맞아요. 어떤 도메인 스페시픽한 그런 모델이 그렇게 막 중요한가? 라 했을 때 그렇지 않은 사실 분야가 ML 쪽인 것 같은데 특히 이제 DL이 그 어느 이상으로 층 쌓기 시작하면서 조금 사기가 되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좀 잘한다고 하고 방금 그 디텍터에서 검출기에서 이런저런 그 입자들이 나오는데 이 입자들이 어디서 이제 트랙을 남기고 어디서 어떻게 에너지를 방출하면서 멈추는지 이거에 따라서 많이 갈릴 거잖아요. 그럼 그 데이터가 그 실린드리컬한 코디네이트에서 이런 식으로 이미지 데이터처럼 나와요. 그렇죠? 네네. 그리고 이 이미지 데이터는 CNN으로 돌리면 유리하죠. 그래서 CNN을 쓰고요. 어. 와 진짜 보편적인 보편적으로 그게 진짜 그냥 접근 방식이 다 똑같은 것 같아요. 진짜 그쵸. 궁금한 게요. 딥러닝이 세련보다 좀 더 뒤늦게 상용화되기 시작했잖아요. 그렇죠. 그럼 세련은 초기에는 이걸 안 썼다는 겁니다. 한몇 년부터 이걸 접목시켰던 거예요? 얘네가 되게 빨리 팔로우를 해요. 그냥 그 생기면 바로 팔로우, 생기면 필요한 건 다 바로 팔로우를 하는데 네. 그 머신러닝 같은 경우에 사실 한참 전부터 있었잖아요. 그냥 단순한 리그레션이라던가 아니면 그쵸. SVM일 수도 있고 얘는 그쵸. 여러 가지 DNN은 사실 딥러닝 패러다임에 포함되는 게 맞는데 어쨌든 그런 것들이 예전부터 사실은 ML의 거의 선구자 수준으로 빠르게 세련화된 거요? 네네네 썼어요. 했었어요. 그러면 신기하네. 와. 그럼 SVM 나오고 딱 커널 메소드 나왔을 때 진짜 많이 썼는데. 그쵸. 커널 방법론 쪽도 썼던 걸로 알고 있고 그쪽이 사실 그거잖아요. 제일 선두 대장이었잖아요. 그 머신러닝. 이런 것들은 사실 CNN 등장하기 전에는 커널 메소드가 제일 알 것 같기는 해요. 약간 내 비주얼로는. 그리고 트래킹 같은 경우에는 그냥 그 리그레션 방법론 아무거나 잘 써주면 될 테고 그 방금 원형으로 트래킹한다 했는데 그 원형에 맞는 그런 뭐 텀들도 있겠죠. 코너를 어떻게 쓸지가 그쵸, 궁금해요. 그쵸. 아마 이거 넓을수록 좀 코너가 넓어지지 않을까요? 그리고 이제 넓고. 요즘 이제 트래킹은 GNN으로 한다고 합니다. 제가 GNN을 따로 배운 적은 당연히 없기 때문에 GNN 이거에 대해서 깊은 이해는 이제 안 되긴 하는데 이게 그 트래킹을 할 때 레이어가 있잖아요. 이 레이어에 남기는 점들이 이제 원래 데이터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그 기하학적인 점들 사이에 그 관계를 사용을 하면은 요 점이 요 점의 과거다라든지 이런 관계를 표현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갖고 이제 GNN을 쓴다고 하네요. 이거는 회기로 하는 거보다 이게 빠르다는 게 좀 신기하다. 그쵸? 신기하죠. 그래서 저는 어떤 그게 나이 많으니까. 지금 아니에요. 이제 제가 마지막으로 한 프로젝트는 이거였어요. 그러니까 힉스 시그널을 이제 디텍션을 하자. 굉장히 쉬운 그 뭐야 태스크이긴 했는데 요 데이터랑 요 데이터를 분석하기 전에 어떤 로우 데이터가 있을 거잖아요. 근데 이 로우 데이터가 백그라운드도 있을 거고, 그러니까 필요 없는 데이터들 또는 이제 그 약간 대조군이라고 하나요? 그렇죠? 이런 데이터들 그리고 시그널 데이터 이런 게 있을 텐데 얘네를 그 분류를 한번 처음에 해줘야지 백그라운드를 좀 지울 수 있겠죠. 처음에 시그널이 뭐 한 개, 백그라운드가 10,000개 있으면은 이걸 통계적으로 분석하면은 저희 뭐 그 뭐 대머리 분류 같은 거 하면은 막 다 대머리가 아니다. 대머리 인원수가 적으니까 다 대머리가 아니다라고 하면 정답률 97% 나오잖아요. 약간 그런 느낌으로 밸런스 맞춰줘야 돼서 백그라운드를 1대 만이면 1인 놈하고 만인 놈을 이제 분류를 해서 만인 놈을 좀 때려줘야겠죠. 한 100인 놈으로 줄여갖고 1대 100으로 해갖고 이제 분석을 해주면 되는데 이제 그 상황에서 얘네 둘을 그냥 로우 데이터로부터 분류를 해내는 그런 모델을 그냥 만들었었어요. 그래서 만들어서 이렇게 트레인셋하고 발레셋에서 로스 이제 나온 거고 여기서는 이제 여기서부터는 이제 그거예요. 오버 피팅 돼갖고 그냥 제가 얼리 스타핑을 했어요. 그리고 이게 컨퓨전 매트릭스 이게 맞은 거고 이게 맞은 거고 이게 틀린 거 이게 틀린 거예요. 나름 균형 있게 나왔죠. 이거 뭐 비율이에요. 아 이거 전체 데이터 개수가 이게 합치면은 전체 데이터 개수예요. 그러니까 되게 영화. 네. 그리고 아웃풋. 그러니까 제가 시그널을 0으로 두고 백그라운드를 1로 둔 다음에 그 피드 포워드를 했을 때 전체 실제로 시그널인 애들은 데이터가 0부터 1까지 한 이 정도 비율로 나왔고요. 실제로 백그라운드로 분류돼야 되는 애들은 이런 식으로 백그라운드는 굉장히 분류가 잘 됐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근데 이거 데이터량 부족 때문에 시그널도 사실 잘 된 거 같아요. 그쵸? 요만한 거. 그리고 사실 제가 막 특별한 아키텍처 쓰지 않았거든요. 그냥 한 3층 쌓아갖고 그냥 타이토초 돌렸어요. 근데 요 정도 나와갖고 그냥 리니어 그냥 액티베이션 리니어 리니어 한 다음에 딱 돌렸는데 이게 잘 나왔어요. 데이터가 많으면 장땡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데이터 비율은 어떻게 되셨어요? 6대 4예요. 6대 4. 그럼 되게 양호한데요? 그죠? 그래서 하면 진짜 양호한데. 그러니까 힉스가 아닌 놈이 6인 거죠. 6대 4 맞나? 어쨌든 그쯤 됐을 거예요. 위신성 이게 그냥 근데 약간 좀 적지 않나요? 7대 3인가? 네, 한 7대 3 정도. 아, 제가 정확하지 않은데 그쯤 됐던 것 같아요. 총 한 3만 개 정도. 3만 4만 5만쯤 되네요. 7대 3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면. 7대 3. 네. 아, 그러면 혹시 그 요거 데이터 증가는 안 하셨었죠? 네, 어그멘테이션 안 했고 데이터 어떤 방식으로? 데이터가 막 그냥 그 스칼라로 그냥 그 생각하는 일반적인 데이터 있잖아요. 이미지로 안 나오고 얘는 그 시그널이 네. 뭐야 그 Z라든지 아니면은 그 뭐야 입자 종류라든지 그런 것들이 기본적인 그 프로세싱이 돼서 나오고요.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나오죠? 그러니까 그 데이터에 벡터 형식으로 나오고. 네, 벡터예요. 그럼 벡터 어그멘테이션 한번 해보면 괜찮아요. 예. 이게 시계열 데이터만 시계열 아니에요. 그냥 한 시점에서 하나? 전체 끝까지 다 한 다음에 그 최소한의 그 프로세싱을 해갖고 시계열 데이터에서 그냥 일반 그 뭐지 프로퍼티들 모여 있는 데이터로 옮긴 거죠. 한번 전체가 된 네, 아주 간단한 전처리가 돼 있고 거기서 조금 더 전처리한 거 조금 더 붙어 있긴 했어요. 이 데이터는 지금 접근은 불가능하신 접근할 수 있죠. 오! 구경 한번 해보고 싶은데. 약간 이진쌤이 SVM으로 한번 이거 되는데 이렇게 되면은 약간 근데 이건 SVM으로 될 것 같아요. 약간 쉬워 보여서 네.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이렇게 발표를 마치고요. 와 그리고 이분 고정환 교수님이 저를 많이 도와주셨습니다. 어, 그리고 이미지 출처 어느 학교? 경희대 교수님이세요.
감사합니다. 진짜 신기하게 사용하네요. 재밌네요. 많이 배워줬을 것 같아요. 중지할까요? 네. 오늘은 이게 끝인가요? 저는 그렇습니다.